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금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죠. 자, 제2회입니다. 지적 파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에 지번의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오죠. 그죠? 여기에 지번 부여 지역별 이게 동리입니다.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그러면 출제윤님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해도 오, 동리별로 해도 오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지번에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결번 대장을 작성한다 오죠. 그죠? 과거에 여기다가 지번 대장 이렇게 썼어요. 지번 대장이 아니고 결번 대장입니다. 3번에 자, 이 번호가 합병을 했다. 합병은 본번 중 선순위죠. 그죠? 본번의 가장 선순위는 15가 되죠. 그죠?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X입니다. X. 그럼 이걸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본다면 이 그림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번 변경, 촉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서는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럼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에 보니까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선 부여한다 오죠. 자, 건물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되죠.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어요. 이때 분할은 신청을 해야 주느냐 직권으로 주느냐 할 때는 직권으로 줍니다.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직권으로 우선 부여해요. 합병은 신청을 해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은 다음 중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하나 다른 것 일어났죠. 자, 좀 전에 유사한 거를 봤는데 축척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이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개는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한 겁니다. 동일. 그런데 분할하고는 완전 다르죠. 분할은 최종 부번 다음 수부터 부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도면에 등록되는 지목의 부호 표시가 올바른 것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지목의 종류는 28개인데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죠. 둘째 글자를 쓰는 거는 4개죠. 4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죠. 그죠? 그래서 차, 장, 천,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그죠? 학교 용지는 첫째 글자를 써죠.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여기 보면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 아니죠. 그죠? 공장 용지가 되죠. 그죠?
2번에 뭐를 상시력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이라면 오죠. 우리 답은 우리말로 말하면 논이죠. 논.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산림 및 원예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고 임야죠. 그죠? 임야. 틀렸네요. 그죠? 4번에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이죠.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하죠. 그럼 뭐가 되느냐? 잡종지가 되죠. 그죠? 이걸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과수 5번에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X죠. 그죠? 대죠. 그죠? 대. 자,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지목이 대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으로 가볼게요. 토지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은 겁니다. 1번에 보니까 면적은 토지 대장 및 경계점 자비등록부 X죠. 그죠?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등록하지 않아. 자, 지상 경계를 할 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O네요. 그죠? 이거는 O가 되네요. 그죠? 자, 디귿에 지력송환청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자표등록부 X죠. 그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지상 경계 등록부. 리얼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자, 이건데 이때 이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하면 청량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그것은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합니다. 그러면 청량하는 모든 것들은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O가 되겠네요.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도시개발 사업하면 청량을 하죠. 이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미음에 가니까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우리가 땅 위의 경계는 담장이죠. 담장. 논두릉, 밭두릉, 울타리가 경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기역과 디귿이 틀리게 되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토지 대장 O죠. 그죠? O. 여러분들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하죠. 그죠? 이때 이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반대로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등록을 하죠. 모든 장부에. 이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을 말할 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이렇게 말하죠. 2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기부를 열람하여 부동산 등기부 1차 2부를 조사 확인하여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걸 일단 뜻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치하더라. 그럼 끝이죠.
그런데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라는 표현은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을 할 수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해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입니다. 하거나. 그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이라면 X입니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의 지분, 고유번호, 토지 이동 사유 X죠. 그죠? 이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그럼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자, 여러분들 이 위치자가 들어가면은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지적 기준점의 위치, 위치자가 들어가면 도면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5번으로 볼게요. 5번에 보니까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 여러분들 항상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나오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는 집합 건물이고 이 대지권이라는 말은 집합 건물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두시면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7번입니다.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청량의 결과 0.05 제곱미터로 나왔다면 0.1 제곱미터다. 오죠. 저 600분의 1과 경계정자비도는 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0.1이니까 0.1보다 적게 넣으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오죠. 자, 두 번째. 면 도각선의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오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면이 이래 있죠. 그럼 도면이 이래 있다면 요 도면의 테두리 있죠. 이걸 도각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축이 있다는 말은 여름철에 장마철에 종이가 습기를 먹으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겨울에는 건조하죠. 습기가 빠지면 오그라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폭이 0.5mm 이상이면 보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복구, 지적 도면이 복구된 토지가, 이 토지가 위에다가 1200분의 1이라고 써봤어요. 1200분의 1. 축척 변경 위에다가 500분의 1이라서 500분의 1.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아니할 수 있다면 O, 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예요. 여러분들 아무 표현 없으면 우리나라 지적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12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면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새로 만드는 게 복구고 복구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런데 이 복구 기간 중에 자 이것만 치면 축척 변경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 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면의 축척은 500분의 1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조금 있으면 500분의 1의 도면으로 축척으로 사용할 테니까 1200분의 1의 도면으로 복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이 뜻입니다.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랍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을 묶어가 여기도 역시 갖춰 둘 수 있다 이라면 O, 둬야 한다면 X입니다. 저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에 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갖춰 둘 수 있다 O, 갖춰 둬야 한다 X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5번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X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세 가지를 이해합니다.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3번이 답입니다. 그냥 지적도이라면 일반적인 지적도거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경계점이죠.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인데 그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지적도에 처음으로 해보면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한다 X,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X,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지적공부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X죠. 그죠?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1번은 지적공부입니다. 2번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죠. 이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뭐가 틀렸느냐? 시도지사가 틀렸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특별자치시장이죠. 그죠?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죠.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X죠. 그죠?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죠. 읍면동장. 그 다음에 4번에 지적기준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자, 이게 O네요. 그죠? 이게 O.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자, 이렇게 봅니다. 전국 단위 지적 전산자료는 시도지사 이 앞에 국장이 빠져서 틀립니다.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 X죠. 그죠? 우리 지적 파트에서 복제라는 말은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 하나는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 국장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은 1번이네요. 자, 여기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공시지가 아니면은 여기서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국장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죠. 그죠?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 여러분들 여기에 5번 옆에다가 1번이라고 써놔놓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국장이죠.
여기에 국장이죠. 자, 보세요. 여기에 국장이죠. 여기에 국장이죠. 그런데 여기도 국장이라고 썼죠. 근데 여기는 국장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죠. 즉 우리 기본서에 나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모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10번입니다. 지적전산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오, 그러나 자기 토지이거나 피상속인의 토지, 아버지의 토지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토지가 곧 내 것입니다. 왜? 상속과 비상속이라는 표현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죠. 그죠? 그럼 당연히 등기 없어도 자식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죠. 쉽게 표현해보면 내 땅 자료 요구할 때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는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옵니다. 그러면 지적전산자료 이렇게 말하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X죠. 그죠? 여기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지적전산자를 활용하고 있는 자는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지적공부 자체 제공을 요구할 수는 뭐다? 없다.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자료를 요구한다는 거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해가 가는 거지 컴퓨터 디스켓 자체를 복제가 간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5조. 자, 그 다음에 2번에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기부가 있어요.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죠. 그죠?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게 되죠. 그죠? 이때 여기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와 여기에 나오는 토지의 표시는 일치해야지. 여기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 나오는 소유자는 일치해야지. 근데 만약 자 여기는 지목이 전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여기 지목이 전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일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지목이 대로 나와 있어요. 대로. 그러면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대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다. 그럼 등기부를 고쳤다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둘 수 없지. 그럴 때는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면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고치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로 고쳐서 오면 소유자를 정리해 줄 수 있다. 이 문장은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냥 익숙을 시켜 놓으세요.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적도는 7종이 있고 임야도는 2종이 있다. 그럼 여기서 지적도 7종이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죠. 여기는 3000, 6000이죠. 그죠? 3000, 6000. 4번에 지적 서구는 바깥쪽 문은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철망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게 과거의 시험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바깥쪽 안쪽이래가 위치를 바꾼 거예요. 앞이 바깥쪽이고 뒤에가 안쪽이거든. 그럼 이거를 안쪽 바깥쪽 이렇게가 출제인이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출제인이 이성을 잃더라도 이런 문제는 너무하죠. 그죠? 여러분들 지적 서구의 철망이 안쪽에 있던 바깥에 있던 그걸 어떻게 시험에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출제를 했었어요. 자, 이 지문은 지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축척변경위원회는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을 산정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X죠. 이거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이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청산금을 산정을 하죠. 이때 조사는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합니다. 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을 하면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앞에 지적소관청, 뒤에 축척변경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보세요. 신규 등록은 60일 이내 오죠. 자, 등록 전화는 60일 이내 오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요 3번에 보면 있죠.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분할을 할 때는 60일 이내 X입니다. X. 자, 이걸 잠깐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법에 분할의 대상은 3개입니다. 3개. 자, 크게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을 때 분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매매 불합리한 재산 경계. 이때 의무가 있냐 없냐. 분할의 의무가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불합리한 재산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앞문장에 뭐가 틀렸냐면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할 때는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틀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는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신청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합병 60일 이내 신청한다. 지목 변경 60일 이내 신청한다. 여러분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60일이죠. 그러나 분할에서는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만 의무가 있고 소유권이든 매매나 불합리한 재산 경계 시정은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3번입니다. 그죠?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 자, 이거는 과거에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우리 법에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공유수민을 매립하는 거죠. 그럼 공유수민을 매립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법에 4개를 딱 명시해 놨어요. 그게 판결서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이다, 공유수민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이다, 기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럼 여기서 답은 2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적 파트의 토지 이동에서는 무조건 뭐를 기억하느냐면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 대상을 먼저 만드느냐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대상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대상을 처음 만들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신규 등록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에 축척변경위원회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자,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밖에 안 된다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자,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통일이 되죠. 통일이. 자, 이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네요. 자, 이것도 공부를 할 때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2가지가 있죠. 2가지가. 그거는 합병을 하기 위해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그냥 이런 논리겠죠. 이 2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5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이 2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려면 축척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축척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1000을 500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게 축척 변경이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합병을 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거든. 이럴 때는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치면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거라 이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암기를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런 게 있죠.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경제보건청량, 지적현황청량,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합병,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이런 거 탁탁탁 암기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니은과 리얼이네요. 그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잠깐 본다면 이렇게 나와있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합병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다 2번째.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청량을 했다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그대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뭐만 새로 정하느냐? 면적. 그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 대상이 아닌 것들이 나오죠. 1번에 행정구역의 개편은 직권으로 하죠.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소유자가 토지등을 신청한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소유자 변경 X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유자 변경은 지적 정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했다면 역시 알려야 되죠. 채권자가 대비 신청했다는 말은 소유자가 그 내용을 모르죠. 알려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자,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해서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그럼 토지 이동 정리 기록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보고 지적 공부를 정리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고 소유자에게도 변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릴 때 두 가지 각도로서 일단 봅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거든. 그럼 이거는 신청을 했죠. 그럼 소유자가 내용을 알고 있지. 그럼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신청이 들어가면 안 알리는 거지. 직권이 들어가면 알려야지. 그 다음에 이게 직권으로 했죠. 알려야 되죠.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했죠. 대위시는 다 알려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이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거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지르공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알리는 거지,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알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변경, 이건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입니다. 또 그대로 딱 하면 돼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러거든. 이것도 또 단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등기 촉탁의 개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 그럼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 그러면 지적 공부에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지적 공부에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이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겠죠. 전에서 대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칩니다. 고치면 지적 공부에는 지목이 되잖아요. 등기부는 전이잖아요. 불일치하죠. 그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자, 여러분들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했을 때는 알리는 게 아니다 이 말. 따라서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지금은 이 칸을 공부하고 있거든.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지르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 알리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규 등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 촉탁의 화살표는 이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고로 결론을 딱 지으면 등기 촉탁에서 소유자가 나오면 X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를 통지하죠.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가 변했기 때문에 통지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기 때문에 통지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변했기 때문에 통지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란에는 소유자 변동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네요.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지적청량의 적부 재심사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지적청량 적부 심사 사항을 심의하여 시군구 X죠. 그죠?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죠. 시도에. 시군구가 X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중앙지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이 틀렸죠. 그죠? 5명 이상 10명이야죠. 10명이야. 그 다음에 3번에 위원장은 국장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라면 틀립니다. 부위원장은 과장이죠. 과장입니다. 과장.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그 다음에 3번에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X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정리를 하면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번은 보세요. 중앙지리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좋은 말이네요, 그죠?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지적 청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청량은 토지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 X죠, 그죠?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지. 따라서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청량을 의뢰하는 것이지 지적 소관청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X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지적 청량 의뢰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이거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지.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다면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겠죠. 자, 1번, 2번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청량 기간은 4일, 검사 기간은 5일, 반대로 됐죠, 그죠?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죠, 그죠? 자, 5번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적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했죠, 그죠? 합의를 했다면 청량 기간은 4분의 3이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면적의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의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오죠. 오. 그러면 여기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한다 이러면 X입니다. X.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력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허용 범위 이내라는 것은 면적의 증감, 오차가 적죠? 그럼 그걸 그대로 복구 면적으로 한다. 이 말 오죠, 그죠? 그 다음에 분할을 할 때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한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면적의 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장부는 당연히 정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4번입니다. 1번, 4번은 아주 중요해요. 4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라면 X죠, 그죠? X.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래야 O가 되죠, 그죠? 이 문장은 지금 현재는 O입니다. O.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에 보면은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후의 면적 X네요. 그죠? 전의 면적이죠. 여러분들, 오차 허용 범위 이내냐, 오차 허용 범위 초과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으로 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후의 면적으로 하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적 파트를 풀어봤습니다. 이 등기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